배나영의 보이스 플러스. 보플리 여러분, 안녕하셨어요? 제가 잠깐 쉬겠다고 하고 너무 오랜만에 돌아왔죠. 오랜만에 들어오신 분들은 뒷배경이 달라진 걸 눈치채셨으려나요? 제가 이사를 한 지 한 달 정도가 되었고요. 정리가 싹 끝났으면 좋겠지만 아직도 적응 기간을 거치는 중이에요. 정리에 대한 그 수많은 책을 읽었으면서도 잘 실행이 안 되는 걸 보면 저는 그냥 맥시멀리스트임을 인정해야 할까 봐요. 미니멀리스트가 되려고 애를 쓰기보다 난 맥시멀리스트인가 보다 하고 받아들이는 편이 덜 스트레스를 받는 것 같아요. 3월이 되어서야 저는 정신을 차리고 자기 개발에 힘써보려는 중입니다. 새해가 되면 뭔가를 계획하고 또 설날이 되면 또 새롭게 계획하고 그러고 나서도 우리에겐 한 번 더 기회가 있잖아요. 봄이 오고 아이들이 개학을 하고 입학을 하고 새로운 시작을 축하하는 꽃이 피는 그런 3월이니까요. 참 시작하기 좋은 때예요. 그래서 이제부터 저는 다시 한번 미라클 모닝에 힘쓰려고 해요. 아침에 일어나서 책도 읽고 공부도 좀 하려고요. 저는 최근에 늘 하던 취재와 원고 쓰기를 하면서 살고 있고요. 최근에는 리얼 국내 여행 개정판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리고 짬짬이 시간 나는 대로 집 정리도 하고요. 그래서 보이스 플러스에 어느 정도 여력을 쏟을 수 있을지 아직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일단 오디오와 비디오가 따로 노는 이런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새롭게 선보이는 그러나 정해지지 않은 영상의 포맷이지만 출퇴근 시간에 들으시거나 설거지하고 청소하는 시간에 보이스 플러스 들으시면서 자기 개발하시는 보플리 여러분들께는 여전히 목소리가 주가 되는 그런 영상일 거예요. 제가 오랜만에 자기 개발을 해보려고 네이버 책으로 들어가서 요즘은 어떤 자기 개발서가 유행을 하나 들여다보았는데요. 굉장히 흥미롭더라고요. 오늘은 워밍업으로 이 얘기를 잠깐 해볼게요. 신기하게도 요즘 베스트셀러에 오른 자기개발서나 경제 경영서들은 자기개발의 클래식이라고 불리던 책들이더라고요. 대체 언제적 데일 카네기예요. 데일 카네기의 자기관리론, 인간관계론이 지금 자기개발서 베스트 10에 들어있더라고요. 연간 나오는 웬만한 자기개발서를 다 읽어보는 저로서는 딱히 데일 카네기의 자기계발서가 특별하다고 생각한 적이 없거든요. 일단 데일 카네기는 19세기 사람이에요. 1888년에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지금 꼰대라고 뭉뚱그려지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할아버지인 거죠. 인간관계론이 1936년에 처음 출간되었으니까 한국전쟁 이전에 쓰여진 책이에요. 이렇게 생각하면 굉장히 재밌지 않아요? 사람이 자기 개발을 하는 원칙은 그때나 지금이나 다르지 않겠지만요. 30년대, 40년대 미국에서 세일즈를 하던 사람이 쓴 책을 지금 우리가 읽는 것이 우리의 자기 개발에 얼마나 도움이 될까를 생각하면 저는 좀 의문이 들더라고요. 에피소드들이 너무 오래되기도 했고요.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쓰여진 자기계발서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자기계발을 하고 싶은 사람이 아니라면 그렇게 마음에 콕 와닿지 않을 거예요. 제가 이 현상이 너무 신기해서 집에 있던 자기관리론하고 인간관계론을 다시 한번 읽어봤어요. 혹시 뭔가 엄청 심오한 진리를 놓친 게 있는 걸까? 내가 그동안 데일 카네기를 잘못 읽은 걸까? 이런 생각으로 다시 한번 훑어봤는데요. 오히려 처음 읽을 때보다 더 불편해지더라고요. 차라리 진짜 자기 개발을 하고 싶다면, 시간 관리를 잘 하고 싶다면, 브라이언 트레이시의 책들에 나오는 기술적인 면들이 그런 방법론이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었어요. 그리고 비슷한 현상이 경제 경영 분야에서도 일어났는데요. 로버트 기요사키의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라던가 보도 셰퍼의 돈이라는 책들이 베스트셀러 10권 안에 올랐더라고요. 이건 또 웬일이에요.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는
한 25년쯤 된 책일 거예요. 제가 진짜 어릴 때 부모님이 사다 놓으셨던 책을 읽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이 책을 말하자면 25년 전 일본 경제가 흥할 때 그때 일본의 저자가 부동산에 대해서 쓴 책이에요. 지금 우리나라의 부동산 시장이 엄청 과열되었다가 너무 많이 오른 게 아니냐 주춤주춤한 상황에서 부동산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그래도 부동산 불패 아닌가, 부동산 투자 유튜버들이 소개하는 책을 찾아보면서 이런 책을 사보시는 것 같아요. 이 책은 출간했던 당시에도 찬사와 비판을 동시에 받았던 책인데요. 지금 현재 한국의 부동산 시장, 부동산 투자를 고민하는 분들께 이 책이 유효한지에 대해서도 의견이 분분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책을 나도 한번 읽어봐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책을 읽으실 때 당시의 시대 상황과 현재의 우리 시장을 꼭 비교하면서 좋은 구절만 골라서 섭취하시길 권해드려요. 그리고 보도 셰퍼의 돈이라는 책도 우리나라에 처음 출간된 게 2003년이에요. 거의 20년 전이죠. 그러니까 보도 셰퍼가 이 책을 쓴 지 벌써 20년이 넘었다는 뜻이죠. 제가 보도 셰퍼의 돈을 언제 읽었나 싶어서 예전 독서일기를 찾아봤는데요. 그게 2011년이에요. 출판사가 바뀌면서 다시 한번 재출간이 되어서 읽었던 것 같고요. 그때 적어둔 독서일기를 보면 상상력이 별로 돋보이지 않으나 아주 핵심을 간결하게 표현한 제목이라고 코멘트를 해놨고요. 그 당시에도 오래전에 나온 책이라 요즘과는 조금 다르게 적용해야 할 부분도 없지 않지만 돈에 대한 자세라던가 태도를 바꾸어 경제적인 자유를 얻고 싶은 사람이라면 읽어보아야 할 책이라고 메모를 해두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경제적인 자유를 얻고 싶은 사람이라면 꼭 읽어보면 좋겠다라는 책이 아니라 10년 전의 메모에도 오래전에 나온 책이라 현재의 적용을 다르게 해야 한다는 메모를 붙여놨다는 사실이에요. 그때의 제 독서일기를 보면 보도 셰퍼의 돈이라는 책 말고 나는 이렇게 부자가 되었다라는 책을 더 인상 깊게 읽었던 것 같아요. 나는 이렇게 부자가 되었다라는 책에 대한 당시의 리뷰를 살펴보면 이 책이 갑자기 하루아침에 나를 부자로 만들어줄 것 같다거나 정말 부자가 되려면 이런 곳에 투자를 해봐, 이렇게 저금을 해봐 같은 조언을 해주지는 않지만 굴지의 자기계발서 작가답게 26살에 파산을 한 보도 셰퍼가 어떻게 몇 년 만에 일하지 않고도 돈을 벌어들이는 부자의 삶을 살게 되었는지 아주 차근차근 이야기해주는 책, 이렇게 써놨어요. 최고의 투자는 자기계발이라는 진리를 다시금 생각해보게 하는 책이라는 거죠. 요즘 저는 짬짬이 소설이나 과학 분야, 에세이 분야를 읽고 있는데요. 이쪽 분야의 책들은 신간의 인기가 좋은데 비해서 희한하게 경제 경영과 자기계발 분야에서 이렇게 옛날의 베스트셀러, 클래식한 스테디셀러들을 찾아보시는 분들이 많아진 이유가 뭘까 궁금했어요. 어쩌면 정말 많은 분들이 다시 한번 기초적인 마인드, 나의 초심을 되돌아봐야겠다, 자기계발의 기본을 돌아봐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구나 싶었고요. 또 한편으로는 자기계발도 너무 필수적으로 해야겠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삶을 꿈꾸고 뭔가를 배워야겠는데 요즘에 진짜 읽을 만한 책이 없구나. 그 간극을 출판사의 스테디셀러 마케팅이 잘 파고들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조금 드네요. 아무튼 다시 한번 수면 위로 올라와서 스테디셀러를 노리는 자기계발서들이 보여서요. 잠시 리뷰를 하고 갑니다. 오늘은 워밍업인 거 아시죠? 저는 다음 주에 또 어떤 모습으로 찾아뵐지 모르겠네요. 배나영의 아침 10분 기억하세요? 그걸 다시 계승해볼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여러 가지 포맷을 고민하는 중이에요. 일주일 동안 건강하시고요. 오늘도 자신을 개발하는 하루, 성장하는 하루 되시길 바라요.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배나영의 보이스 플러스